지혜 명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 곁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한다. 가만 보면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연애도 잘하고 교우 관계는 물론 회사 생활 역시 잘하고 있다. 옛 성현들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세할 것인지 항상 고민했다. 우리 역시 이런 고민을 한다. 오늘은 한 비자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처세법에 대해 함께 배워보자. 피해야 할 7가지 사람. 군주가 매우 강하고 융통성이 전혀 없어. 조직 안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완고하여 남의 의견은 듣지 않으며 이겨야 속이 시원하고 국가의 이익을 돌보지 않으며 쉽게 자신감을 드러내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사람 간의 관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킬 필요는 없다. 특히 우리는 알게 된 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더 소중하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마음을 나누었지만 상대는 단순히 시간만 나눴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게 된 시간과 소중함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야 나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을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죽기 살기로 멀어져야 한다. 첫째, 지나치게 강한 사람. 대개 성격이 드센 사람은 처세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 그러나 성격이 지나치게 강하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고집불통인 이들은 양보를 모르며 융통성이 없기에 부드러움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다. 살다 보면 물론 강한 면이 필요하다. 특히 주관과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려운 일이나 불의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오기를 부리면 안 된다. 남에게 절대로 지지 않고 무시하며 남과 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 강함이 지나쳐 마구잡이로 흐르며 시간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산다. 결국 살아가면서 남과 충돌할 일만 생긴다. 그래서 강하기만 하고 유연함을 가지지 않는 것은 큰 악이 된다. 둘째, 고집만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다. 남의 권고를 듣지 않고 고집과 편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 갇혀버린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한때의 생각을 모든 상황에 적용해서 자기의 느낌을 무조건 전적으로 믿는다. 또한 기존 입장에만 고집스럽게 매달리고 전혀 융통성이 없다. 무슨 일이든 시간과 장소, 대상에 따라 변화하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잘못을 고쳐나간다. 그러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좌절과 실패를 피할 수 있다. 셋째, 무조건 이겨야 속이 시원한 사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승부욕이 강한 탓에 남에게 지기를 싫어한다. 한번 정한 목표를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경쟁에서 남보다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나 대인 관계나 가정생활에서도 이런 태도를 고수한다면 극단으로 치닫기 쉽다. 반드시 이겨야만 속이 시원하다면 대인 관계에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없으며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고 결혼 생활의 실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이런 사람은 공리만 추구하고 개인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거나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라서 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간다.
결국 우울증에 빠지거나 괴팍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승부욕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즐겁게 생활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평상심을 유지하고 순리대로 사는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넷째, 맹목적인 자신감을 가진 사람. 자신감이 없는 것은 큰 문제인데 그것은 자신감이 성공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친 자신감은 극단적인 행위를 초래한다. 자신의 재능에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면 마치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듯이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득이양양하고 자기가 최고라는 태도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남의 비웃음을 사기 일쑤이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자신감이 지나치면 그 일을 쉽게 생각하게 되어 좌절이나 장애물에 대한 예측과 대처를 못한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된다. 모든 일에 겸손하고 이성적이며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일을 진지한 태도로 계획적으로 진행하면 성공할 확률이 자연히 높아진다. 나에게 해를 끼치오. 나를 좀 먹는 관계라면 지금이라도 단호히 정리해야 한다. 다섯째,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 노나라 왕이 악정자춘을 불러 제 나라에 가서 거짓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악정자춘이 물었다. 왜 진품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노나라 왕이 대답했다. 진품을 아끼느라 그랬노라. 그러자 악정자춘이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제 신용을 더욱 아낍니다. 한비자는 노왕이 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을 비난하면서 악정자춘의 성실한 태도를 높이 샀다. 성실은 인간에게 있는 가장 훌륭한 미덕이다. 사람은 신용을 지켜야 신임을 받을 수 있다. 신용을 지키지 않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잠시 눈앞에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더 중요한 인품과 신용을 잃게 된다. 위문우는 직인 우인과 사냥을 가기로 약속했다. 약속한 날은 때마침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주변에서는 위문우를 만류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바람이 심하게 분다는 핑계로 남에게 신용을 지키지 않는 일을 할 수는 없소. 그러고는 바람을 무릅쓰고 친히 마차를 달려 우인에게 가서 사냥을 못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살다 보면 작은 이익을 탐하느라 자신의 신용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설사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남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명예도 인격과 존엄성도 잃어버렸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태도로 신용을 지킴으로써 얻는 가치는 거짓을 행하여 얻는 이익보다 아주 큰 것이다. 품행이 바르지 않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다. 평소에는 정직한 쪽에 섰다가도 막상 이해관계가 얽히면 배신을 밥 먹듯 하는 부류이다. 그들의 거짓은 그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짓은 역시 거짓이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들통나서 자신도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이들은 거짓으로 작은 이익을 얻는 순간 자신의 인격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여섯째, 분수를 모르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 만족할 줄 모르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 덕을 보려고 한다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만족을 모르는 욕심처럼 큰 재앙은 없다.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마음의 평화를 찾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물질적으로 지나친 사치를 하지 않고 적당한 음식과 자신에 맞는 옷을 입는 등 모든 일을 자신의 능력에 따라 행해야 한다. 분수를 알면
모든 정력을 일에 쏟을 수 있다. 청렴한 관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뇌물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분수를 지키는 정신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청렴한 성품을 기르고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며 사치를 멀리하라. 관리가 이를 실천한다면 비로소 백성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으며 선비는 고상한 품성을 갖출 수 있다. 총명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살다 보면 반드시 취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 욕심이 없는 편안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가올 기륭화복을 예견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욕심의 지배를 받고 사치스러운 물건에 현혹되면 반드시 혼란을 초래한다. 우리는 평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각종 이익의 유혹에 직면할 때가 많다. 그때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가게에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사달라고 엄마한테 떼쓰듯이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린다면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힘들다. 또한 물질적으로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욕망이 현실적으로 채워지기 힘들 때 그 사람은 갖은 방법을 써서라도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한다. 때로는 권력을 남용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다. 결국 파멸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일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당사자가 정확한 인생관을 수립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이익과 향락 앞에서 분수를 모르는 욕망을 품기 때문이다.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분수에 맞게 원칙을 세워 지켜야 한다. 내가 마땅히 얻을 돈과 명예를 제외하고는 그 이상의 대가를 바라지 말고 부질없는 명예를 탐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에 과분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부정한 수단으로 법을 어기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존엄성을 지키려면 인격과 품격에 관계되는 문제에서 결코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 설사 일상생활에서라도 공연한 이익을 탐하는 요행 심리로 작은 편리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에 손상을 입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뢰와 환영을 받지 못한다. 지도적 위치에 선 사람이라면 더더욱 분수를 지켜 손에 쥔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분수를 지켜야 삶이 비로소 즐겁다고 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마음만은 늘 풍족하고 걱정이 없이 행복하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늘 가난하고 스스로 걱정거리를 만들며 불행하다. 결국 분수를 지키는 것이 현명한 생활 방식이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덕목이다. 7번째, 작은 이익을 탐하는 사람. 작은 이익을 탐하느라 큰 이익을 소홀히 하면 큰 이익을 잃는다. 살아가면서 작은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매우 많다. 돈이나 재물만 이익이라고 하지 않고 편의를 도모하는 일은 모두 이익이라고 한다. 눈앞의 작은 이익만 중요하게 여기다가는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을 보지 못한다. 작은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언뜻 보면 이익을 움켜쥔 듯하나 실은 귀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 바로 성실이라는 미덕이다. 작은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작은 편의를 도모하느라 남을 속이기도 한다. 작은 이익을 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늘 제 편의만 도모한다고 인식되어 무시당하기 쉽다. 또한 작은 이익을 탐하면 사기를 당하기도 쉽다.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부지기수이다. 작은 이익을 탐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보잘것없는 이익 앞에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며 점점 욕심을 내다가 범죄의 길에 빠질 수도 있다. 또한 작은 이익을 탐하면 불안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이익 앞에서 대범해져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욕심을 버리고 내 것이 아닌 물건에 눈독을 들이지 말아야 하며 가져서는 안 되는 물건에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 뒤에 숨겨진 위험을 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결코 작은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 군자는 사실을 더 중시하며 외형을 경시한다. 사물의 본질을 중시하며 거치장을 싫어한다. 예의는 사람의 감정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문의는 실질의 외형적인 표현이다. 인재를 알아보는 것은 큰 학문을 하는 것과 같다. 개안을 가지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며 진정 현명한 사람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을 잘 쓰느냐 아니냐이다. 인재를 쓸 때면 제대로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을 잘 관찰하고 적당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진정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리더의 으뜸가는 과제이자 용인술의 기본이다. 지도자는 몸소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혜를 잘 운용하는 데서 발휘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추측하기란 쉽지 않다. 공자는 외모로 사람을 취했다가 제어를 잃었고 말로 사람을 취했다가 좌우를 잃었다. 성현들도 실수를 하는데 보통 사람은 어떻겠는가? 사람들은 마음과 말이 다를 때가 많다. 성현을 위장하지만 사실은 간사한 무리일 수도 있으며 군자의 행동을 위장한 소인배도 많다. 훌륭함을 가장한 하찮은 사람도 있고 정직함을 가장한 위선도 있다. 명성이 있지만 실은 아무 재주도 없는 사람도 있다. 그와는 반대로 방탕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훌륭한 사람, 보기에는 무능하나 알고 보면 재주꾼, 어눌한 말투를 쓰고 겁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용감한 사람도 있다.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말솜씨와 용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평소의 언어, 행동, 태도 등을 자세히 알고 관찰하는 것은 물론 일을 시켜봄으로써 그 사람이 보여주는 성과를 통해서 진정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오늘 영상은 한비자에게 배우는 처세술에 나온 내용이다. 한비자는 법가의 대표 사상가이다. 그는 법치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고 주장하였고 이는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재를 잘 고르고 이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성공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며 국가적으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 있다. 우리는 한비자의 글을 통해 인간관계의 처세법을 익히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균형이 잡히지 않은 그릇은 언제나 위험하고 깨진 피아노 키는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없으며 품질이 낮은 주전자는 소중한 것을 담아내기에는 부적절하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절대로 발전하고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쁜 사람들을 피하고 좋은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어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비록 그 길이 멀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반드시 당신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 곁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한다. 가만 보면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연애도 잘하고 교우 관계는 물론 회사 생활 역시 잘하고 있다. 옛 성현들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세할 것인지 항상 고민했다. 우리 역시 이런 고민을 한다. 오늘은 한비자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처세법에 대해 함께 배워보자. 피해야 할 7가지 사람. 군주가 매우 강하고 융통성이 전혀 없어. 조직 안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완고하여 남의 의견은 듣지 않으며 이겨야 속이 시원하고 국가의 이익을 돌보지 않으며 쉽게 자신감을 드러내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사람 간의 관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킬 필요는 없다. 특히 우리는 알게 된 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더 소중하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마음을 나누었지만 상대는 단순히 시간만 나눴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게 된 시간과 소중함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야 나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을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죽기 살기로 멀어져야 한다. 첫째, 지나치게 강한 사람. 대개 성격이 드센 사람은 처세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 그러나 성격이 지나치게 강하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고집불통인 이들은 양보를 모르며 융통성이 없기에 부드러움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다. 살다 보면 물론 강한 면이 필요하다. 특히 주관과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려운 일이나 불의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오기를 부리면 안 된다. 남에게 절대로 지지 않고 무시하며 남과 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 강함이 지나쳐 마구잡이로 흐르며 시간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산다. 결국 살아가면서 남과 충돌할 일만 생긴다. 그래서 강하기만 하고 유연함을 가지지 않는 것은 큰 악이 된다. 둘째, 고집만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다. 남의 권고를 듣지 않고 고집과 편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 갇혀버린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한때의 생각을 모든 상황에 적용해서 자기의 느낌을 무조건 전적으로 믿는다. 또한 기존 입장에만 고집스럽게 매달리고 전혀 융통성이 없다. 무슨 일이든 시간과 장소, 대상에 따라 변화하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잘못을 고쳐나간다. 그러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좌절과 실패를 피할 수 있다. 셋째, 무조건 이겨야 속이 시원한 사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승부욕이 강한 탓에 남에게 지기를 싫어한다. 한번 정한 목표를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경쟁에서 남보다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나 대인 관계나 가정생활에서도 이런 태도를 고수한다면 극단으로 치닫기 쉽다. 반드시 이겨야만 속이 시원하다면 대인 관계에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없으며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고 결혼 생활의 실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이런 사람은 공리만 추구하고 개인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거나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라서 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간다. 결국 우울증에 빠지거나 괴팍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승부욕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즐겁게 생활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평상심을 유지하고 순리대로 사는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넷째, 맹목적인 자신감을 가진 사람. 자신감이 없는 것은 큰 문제인데 그것은 자신감이 성공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친 자신감은 극단적인 행위를 초래한다. 자신의 재능에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면 마치 우물안개구리가 우물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듯이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득이양양하고 자기가 최고라는 태도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남의 비웃음을 사기 일쑤이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자신감이 지나치면 그 일을 쉽게 생각하게 되어 좌절이나 장애물에 대한 예측과 대처를 못한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된다. 모든 일에 겸손하고 이성적이며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일을 진지한 태도로 계획적으로 진행하면 성공할 확률이 자연히 높아진다. 나에게 해를 끼치오. 나를 좀 먹는 관계라면 지금이라도 단호히 정리해야 한다. 5째,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 노나라 왕이 악정자춘을 불러 제 나라에 가서 거짓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악정자춘이 물었다. 왜 진품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노나라 왕이 대답했다. 진품을 아끼느라 그랬노라. 그러자 악정자춘이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제 신용을 더욱 아낍니다. 한비자는 노왕이 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을 비난하면서 악정자춘의 성실한 태도를 높이 샀다. 성실은 인간에게 있는 가장 훌륭한 미덕이다. 사람은 신용을 지켜야 신임을 받을 수 있다. 신용을 지키지 않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잠시 눈앞에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더 중요한 인품과 신용을 잃게 된다. 위문우는 직인 우인과 사냥을 가기로 약속했다. 약속한 날은 때마침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주변에서는 위문우를 만류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바람이 심하게 분다는 핑계로 남에게 신용을 지키지 않는 일을 할 수는 없소. 그러고는 바람을 무릅쓰고 진이 마차를 달려 우인에게 가서 사냥을 못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살다 보면 작은 이익을 탐하느라 자신의 신용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설사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남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명예도 인격과 존엄성도 잃어버렸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태도로 신용을 지킴으로써 얻는 가치는 거짓을 행하여 얻는 이익보다 아주 큰 것이다. 품행이 바르지 않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다. 평소에는 정직한 쪽에 섰다가도 막상 이해관계가 얽히면 배신을 밥 먹듯 하는 부류이다. 그들의 거짓은 그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짓은 역시 거짓이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들통나서 자신도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이들은 거짓으로 작은 이익을 얻는 순간 자신의 인격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6째, 분수를 모르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 만족할 줄 모르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 덕을 보려고 한다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만족을 모르는 욕심처럼 큰 재앙은 없다.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마음의 평화를 찾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물질적으로 지나친 사치를 하지 않고 적당한 음식과 자신에 맞는 옷을 입는 등 모든 일을 자신의 능력에 따라 행해야 한다. 분수를 알면 모든 정력을 일에 쏟을 수 있다. 청렴한 관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뇌물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분수를 지키는 정신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청렴한 성품을 기르고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며 사치를 멀리하라. 관리가 이를 실천한다면 비로소 백성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으며 선비는 고상한 품성을 갖출 수 있다. 총명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살다 보면 반드시 취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 욕심이 없는 편안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가올 기륭화복을 예견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욕심의 지배를 받고 사치스러운 물건에 현혹되면 반드시 혼란을 초래한다. 우리는 평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각종 이익의 유혹에 직면할 때가 많다. 그때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가게에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사달라고 엄마한테 떼쓰듯이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린다면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힘들다. 또한 물질적으로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욕망이 현실적으로 채워지기 힘들 때 그 사람은 갖은 방법을 써서라도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한다. 때로는 권력을 남용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다. 결국 파멸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일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당사자가 정확한 인생관을 수립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이익과 향락 앞에서 분수를 모르는 욕망을 품기 때문이다.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분수에 맞게 원칙을 세워 지켜야 한다. 내가 마땅히 얻을 돈과 명예를 제외하고는 그 이상의 대가를 바라지 말고 부질없는 명예를 탐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에 과분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부정한 수단으로 법을 어기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존엄성을 지키려면 인격과 품격에 관계되는 문제에서 결코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 설사 일상생활에서라도 공연한 이익을 탐하는 요행 심리로 작은 편리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에 손상을 입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뢰와 환영을 받지 못한다. 지도적 위치에 선 사람이라면 더더욱 분수를 지켜 손에 쥔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분수를 지켜야 삶이 비로소 즐겁다고 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마음만은 늘 풍족하고 걱정이 없이 행복하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늘 가난하고 스스로 걱정거리를 만들며 불행하다. 결국 분수를 지키는 것이 현명한 생활 방식이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덕목이다. 7번째, 작은 이익을 탐하는 사람. 작은 이익을 탐하느라 큰 이익을 소홀히 하면 큰 이익을 잃는다. 살아가면서 작은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매우 많다. 돈이나 재물만 이익이라고 하지 않고 편의를 도모하는 일은 모두 이익이라고 한다. 눈앞의 작은 이익만 중요하게 여기다가는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을 보지 못한다. 작은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언뜻 보면 이익을 움켜쥔 듯하나 실은 귀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 바로 성실이라는 미덕이다. 작은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작은 편의를 도모하느라 남을 속이기도 한다. 작은 이익을 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늘 제 편의만 도모한다고 인식되어 무시당하기 쉽다. 또한 작은 이익을 탐하면 사기를 당하기도 쉽다.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부지기수이다. 작은 이익을 탐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보잘것없는 이익 앞에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며 점점 욕심을 내다가 범죄의 길에 빠질 수도 있다. 또한 작은 이익을 탐하면 불안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이익 앞에서 대범해져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욕심을 버리고 내 것이 아닌 물건에 눈독을 들이지 말아야 하며 가져서는 안 되는 물건에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 뒤에 숨겨진 위험을 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결코 작은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 군자는 사실을 더 중시하며 외형을 경시한다. 사물의 본질을 중시하며 거치장을 싫어한다. 예의는 사람의 감정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문의는 실질의 외형적인 표현이다. 인재를 알아보는 것은 큰 학문을 하는 것과 같다. 개안을 가지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며 진정 현명한 사람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을 잘 쓰느냐 아니냐이다. 인재를 쓸 때면 제대로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을 잘 관찰하고 적당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진정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리더의 으뜸가는 과제이자 용인술의 기본이다. 지도자는 몸소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혜를 잘 운용하는 데서 발휘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추측하기란 쉽지 않다. 공자는 외모로 사람을 취했다가 제어를 잃었고 말로 사람을 취했다가 좌우를 잃었다. 성현들도 실수를 하는데 보통 사람은 어떻겠는가? 사람들은 마음과 말이 다를 때가 많다. 성현을 위장하지만 사실은 간사한 무리일 수도 있으며 군자의 행동을 위장한 소인배도 많다. 훌륭함을 가장한 하찮은 사람도 있고 정직함을 가장한 위선도 있다. 명성이 있지만 실은 아무 재주도 없는 사람도 있다. 그와는 반대로 방탕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훌륭한 사람, 보기에는 무능하나 알고 보면 재주꾼, 어눌한 말투를 쓰고 겁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용감한 사람도 있다.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말솜씨와 용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평소의 언어, 행동, 태도 등을 자세히 알고 관찰하는 것은 물론 일을 시켜봄으로써 그 사람이 보여주는 성과를 통해서 진정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오늘 영상은 한비자에게 배우는 처세술에 나온 내용이다. 한비자는 법가의 대표 사상가이다. 그는 법치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고 주장하였고 이는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재를 잘 고르고 이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성공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며 국가적으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 있다. 우리는 한비자의 글을 통해 인간관계의 처세법을 익히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균형이 잡히지 않은 그릇은 언제나 위험하고 깨진 피아노 키는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없으며 품질이 낮은 주전자는 소중한 것을 담아내기에는 부적절하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절대로 발전하고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쁜 사람들을 피하고 좋은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어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비록 그 길이 멀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반드시 당신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